자, 개념으로 바로 가서요. 자, 접방은 우리 얼마 전에 했으니까 넘어갈게. 이거 굳이 안 해도 왜 이렇게 없네. 굳이 안 해도 되겠지. 네, 접방 5개 유형으로 다룬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곡선의 점과 거리 최대치도 이것도 접방 기본 내용이긴 한데, 야, 얘랑 이 위의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일 때는 언제야? 무슨 선을 내가 이용하라 그랬죠? 법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원을 점점 그려나갔을 때 이 원 위의 점들이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가 되겠지? 그래서 처음 맞닿을 때, 딱 접할 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접선과 수직인선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법선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었고, 이건 더 쉽죠? 직선과의 거리가 최소일 때는 무슨 접선이 그려질 때? 익숙하지 이거는. 평행접선 그려질 때 이런 것들 복습하고, 자, 그 다음에 그래프에 그은 접선의 개수 하면 따라하세요. 평변 순변. 이거는 어떻게도 우리가 할 수 있었죠? 따라서 접방이 지난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작성하고 거기다 대입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었지. 이 평변 순변에서 이걸 넘겨서 처리하면 결국은 똑같은 식이 되니까 둘 중에 너네가 사실 계산하기 편한 거는 따라하세요. 접방의 대입. 이제 접방이 지난다 이렇게 너네 맘대로 기억하면 되는데, 접방에 대입하는 게 계산은 비교적 짧긴 한데 외우기에는 이게 편해. 평변, 순변 이렇게 외우는 게 공통접선이랑 같이 엮어서 기억하기 편하고, 자, 우리가 이 평변, 순변이라는 따라하세요. t에 대한 방정식. 이 방정식을 풀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들이 의미하는 게 뭐야? 기하학적 의미가 뭐죠? 땡땡의 땡땡땡땡 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거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평변을 순변에서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건 점의 개수인 거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이게 접선의 개수랑 같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했었죠. 참고로 3차에서는 접선의 개수와 점의 개수가 항상 똑같지만 4차 이상이나 초월함수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굳이 비교를 한다면 따라서 미분계수로 확인. 예를 들면 점은 하나, 둘, 셋, 넷이지만 접선은 몇 개가 그려지는 상황이야. 3개. 그때 중복된 거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 각각 F', T1, T2, T3, T4를 직접 확인을 해서 겹치는 게 있다. 아, 공통 접선이 그려진 상황이구나. 물론 너네가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랑 비슷한 유형인데 밖에서 그은 접선이 아니라 따라서 위에 점에서 그은 접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똑같아. 따라서 평변, 순변 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t에 대한 방정식을 우리가 넘겨가지고 정리하면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따라하세요. 위에 점을 인수로 갖는다. 얘는 여기 a에서 그었다. 그럼 x-a 인수를 2개는 기본으로 가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평변은 순변한다는 a, f에서 그었다. 그럼 이따 인수분해할 때 x-a 제곱은 인수를 묶어놓고 시작을 해도 괜찮아. 자, 그거에 대한 증명은 간단히 써놨어. 자, 일단 평변은 순변에서 넘겼어요. 넘기면 우리가 보자.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의 x좌표는 이거에 서로 실근이 될 거고, 자, 그때 내가 얘를 넘겨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 그런 다음에 한쪽으로 이렇게 싹 다 넘기고, 싹 다 이거에 서로 다른 실근은 이 싹 다 넘긴 걸 h로 두면 h는 이거 로 뒀을 때 얘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랑 결과가 어떨까요? 똑같겠지? 그냥 넘긴 거니까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일단 t에다가 a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ha는 하면은 a 대입하면 얘를 둘이 소거가 되죠? a 대입하면 이거 없어지죠? 그러면 h는 0이다라는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다음 이거 h를 내가 미분을 할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f? 프라임 이렇게 되고 얘는 f인 상수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소거가 되고, 자, 여기서는 둘 다 t에 대한 식이니까 고백 문법 써야겠지. 자, 얘 미분하면 뭐가 되죠? 더블 프라임 한 다음에 얘 그대로 남아있지? 근데 내가 어차피 h 프라임 a를 볼 거거든? 그러면 얘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건 따라가서 가리고 대입하면은 요 부분에서는 미분계수가 뭐가 나오는 거야? f 프라임 a 나오고 이거 소거가 되고, 여기서도 f 프라임 t 되니까 f 프라임 a가 돼서 소거가 되게 돼요. 그래서 h 프라임 a도 0이야. 따라가세요.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다. 인수정의 따른 점이 1번이야. 누구는 인수로 갖는다?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4개의 실근이나 몇 개의 실근이나 어쨌든 2개는 일단 기본으로 깔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건 미리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하긴 한데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근데 계산하면 어차피 나오긴 하는데 미리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하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예시가 있는데요. 네, 그건 안 할게요. 자, 노래 정리 우리 했었죠? 표현급 정리 했었죠? 자, 증가함수의 정의했었죠? 절대부등식 푸는 거. 자, 도함수를 이용한 증가판단 했었죠? 요것만 한번 복습하고 갑시다.
따라하세요.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증가가 보장된다. 만약에 문제에서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보장되는 거야? 도함수가 몇 이상? 0 이상이 보장된다. 이렇게 만약에 문제에서 증가함수다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넘어가서 최대 최소 극대역수 정의는 최대 정의만 한번 볼까요? 따라하세요. 어떤 값을 대입해도 F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렇게 말해서 따라하세요. FA보다 큰 값이 없다. 그때 우리가 FA를 무슨 값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 있으면 상관없는 거 있어도 돼요. 자, 이거는 정적분의 우리가 부등식이 정적분과 부등식으로 표현된 식에서 이 정의를 자주 쓰니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극대극소는 따라하세요. 로컬 맥시멈. 이건 정확한 표현은 따라하세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가 된다. 그럼 우리가 그 점을 극대점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고, 극대 전에 함수값 줄여서 뭐라고 부르려 한 거야? 극대값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을 때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그 열린 구간의 시기가 최대죠. 이보다 큰 게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xn에서 극대값 fa를 갖는다. 또는 이 점은 극대점이라고도 부르는 거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쭉쭉 넘어갈게. 자, 극대극소 후보 4개 있었죠? 따라하세요. 불연속점, 양끝점, 천점, 기울기의 여기지점. 자, 이때 만약에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주어진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랑 이런 케이스가 없는 거죠? 범위가 제한되지 않아도 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 0인 지점 중 극점이 있을 거다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고, 만약에 구간분할 함수인 경우에는 구간의 경계에 불연속일 수도 있고 점점일 수도 있으니까 직접 체크를 잘 해주면 되겠죠.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미적분할 때 했으니까 넘어갈게. 자, 극대극소와 미분계수는 따라하세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열린 구간에서 극값을 가지면 어떤 열린 구간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그 열린 구간에서 극점을 만약에 가진다? 그럼 무조건 기울기가 몇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따라하세요. 극대극소와 미분계수, 극값과 미분계수, 최대 최소와 미분계수,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는 극대극소와 미분계수라고 부를게. 이 개념이 때문에. 자, 따라하세요. 열린 구간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그 구간에서 극값을 가지면 이건 무지성으로 그냥 기울기 몇이다 놓고 시작하면 돼요? 0이다 놓고 시작하면 된다는 증명이에요. 극대값을 가질 수도 있고 극소값 가질 수도 있죠. 극소를 가질 때 증명을 쭉 하게 되는 거고, 자, 극소를 가진다 그러면 그 어떤 열린 구간에서 따라하세요. 열린 구간, 최소. 이게 극소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만족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넘겨서 0 이상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이게 따라하세요. 델타 y. 델타 x로 나눠줄 거야. 그럼 x-c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x-c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야 내가 이렇게 부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죠? 나눠서 평변꼴로 만든 다음 리미트를 취해서 뭐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미분계수꼴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x가 c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x가 c로 갈 때 하면 안 돼. c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로 갈 때만 취할 수 있고, 그럼 얘는 미분계수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줘야 돼? 좌미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 거죠. 좌미가 0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x가 c보다 크면은 x-c로 나눌 때 부동 방향 안 바뀌고요. 나눠줬을 때 평변이 되고, 리미트 한 다음에 얘 x가 어디로 갈 때로만 취할 수 있어요? c 플러스로 갈 때 이런 거 알아야 돼. 자, 그럼 얘는 미분계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미가 되는 거야. 우미는 0 이상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분명히 뭐한 함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모든 지점에서 뭐랑 뭐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좌미랑 우미가 같다는 얘기야. 봐봐. 근데 C에서 좌미와 C에서 우미가 같아야 되거든? 근데 얘는 0 이상, 얘는 몇? 0 이하. 아, 반대잖아. 0이야? 0 이상. 그럼 얘네들이 똑같으려면 몇인 경우밖에 없어요? 0인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미분계수가 C0이구나. 그래서 무조건 0을 가져야 된다고 증명할 수 있고, 2번 극대를 가질 때도 있긴 한데 지금 하진 않을게. 원래 내가 이거 넣었던 게 1번 한번 설명해주고 극대를 가질 때 너네가 한번 따라서 증명해보길 바랬는데 이거 여기서 숙제로 써봅시다. 이 숙제 위에다 크게 써놓을게. 여기다 극대를 가질 때 너네가 직접 한번 풀어봐. 증명을 해보시고요. 이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체크 잘 해놓고 꼭 얘도 하세요. 숙제 체크에 대해서 검사할게.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숙제라고만 써놓고 나중에 하세요. 자, 연속함수가 극값을 가질 건, 자, 우리가 극대극소를 조사해라 라고 하면은 뭐부터 꼭 확인을 하라 그랬지? 연속 체크를 하라 그랬죠? 왜냐면 연속함수면 우리가 누구의 뭐만 관찰하면 되니까? 그러면 관찰하면 되니까 개꿀이란 말이죠. 근데 연속이 아니야. 불연속이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프 전부 다 그려야 돼?
그 불연속이 의심된 지점들만 그래프를 보면 되고 연속이 보장되는 곳에서 그냥 도함수의 보변화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연속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하면 역함수 존재한다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1대1 동치 표현이죠. 자, 그때 연속함수 1대1의 합치적으로 뭐만 하거나 뭐만 한다? 증가만 한다? 도함수가 0 이상이다. 감소만 한다? 항상 0이 아니고 절대 등식을 확립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이것도 이 정도 해석하고. 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따라하세요. f'x는 0. 그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벤의 개수로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고, 그런 동치인 의미는 따라하세요. 도함수와 x축의 교점의 개수. 그게 f'x는 0의 서로 다른 실벤의 개수랑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3차 함수는 도함수 2차니까 교점 개수가 제일 적으면 몇 개? 0개. 그 다음? 1개. 그 다음? 2개. 이렇게 케이스가 3개가 나뉘는 거지. 그래서 3차 함수 개형하면 우리가 3개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3개가 나오고 이렇게 자세한 것 뒤에서 다룰게요. 그래서 4차 함수는 도함수가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와 x축 사이의 교점 개수는 최대 몇 개? 최대 3개. 최소 몇 개? 1개는 만나야 되죠? 그래서 교점 개수가 하나일 때, 도함수랑 x축 교점 개수 하나일 때는 삼중근이 그려지든 아니면 기울기 0이점이 하나도 없는 그래프든 아니면 그때부터 존재하는 그래프든 교점 개수가 만약에 하나다? 그럼 얘네 셋은 사실상 그냥 하나로 나눠져 있잖아. 이걸 따로 구분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그냥 따라서 교점이 한 개일 때 그때는 그냥 아래로 볼록한 개형이 나온다라고 그냥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이게 기울기 0이점이 없어서 특별한 상황이 잘 안 생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교점 개수 2개일 때가 엄청 특별할 때죠. 3차 함수랑 직선이 교점이 2개다. 둘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접한다. 접할 때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기울기 0인 게 2개가 존재하는 거죠. 극소는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이건 극점이 아니죠. 그래서 이 2가지 케이스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 3번째 케이스가 W 모양 우리 부르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따라서 아래로 볼록 개형이라고 부를게요. 4차도 개형 크게 3개로 나누면 돼. 따라서 아래로 볼록 3중근 개형. 얘는 x축이 여기. 요 점을 딱 지나갈 때 3중근까지 나 해서 줄여서 3중근 개형이라고 부를게. 그 다음 얘는 따라서 W 모양 이렇게 부릅시다. W 모양도 어느 쪽이 더 낮게 있냐에 따라서 개형이 3개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방정식과 빼기 함수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우리한테는 넘어갈게요. 자, 인수정리와 다항함수의 그래프. 인수정리는 다항 함수일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다항식일 때 다 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함수값 fA가 0이면 x-a를 인수로 갖는다. 이게 우리가 수4에서 배웠던 기본 인수 정리야. 여기에 다른 정리 3개가 더 있어요. 따라하세요.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면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게 다른 정리 1번. 따라하세요. 인수 정리 1, 다른 정리 1번. 그래서 인따 1 이렇게 부를까요? 인따 1 이렇게 부르시면. 자, 근데 조금 달라요. 아쉽게도 기울기는 0인데 함수값이 0이 아닐 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빼기 함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었고, 네, 그러면 얘가 접한 애를 위로 얼마큼 올렸다, 이만큼 올렸다 이렇게 해석하자고. 이거 증명 과정은 원래 h를 내가 f-b로 정의를 하고 계산을 해보면 2번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얘 인수정리 다른 정의 2번이라고 부를게요. 이만큼 올렸다 이렇게 되고, 그럼 줄여서 뭐라 부를까? 오글거려? 따라서 인따 2. 오글거리지? 자, 그 다음에 미친놈. 자, 얘 같은 경우는 F랑 G가 접하면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우리가 공통접선으로 다루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빼기 함수를 정의를 해준다면, 둘이 접하고 있으니까 그럼 빼기 함수가 x행에서 x축과 접하겠다 해서 이렇게 빼기 함수가 제곱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넘겨줘서 f는 하고 바로 쓰는 거, f는 제곱인수 가지는 거에 마이너스 gx 넘겨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건 이따 몇? 이따 3, 이따 3 이렇게 해서 킬러에서 주로 이게 쓰이니까, 이따 3이 많이 쓰이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은 따라하세요. 함수값, 기울기, 네 가지 종류의 성질이 있어. 자, 일단 기본 그래프는 2차 함수와 기울기 0인직선의 관계야. 자, 여기가 축과 높이가 같은 점 했을 때 이 간격이 p라면 요만큼의 차이는 따라하세요. ap제곱. 절대값은 귀찮으니까 말하지 맙시다. 그냥 ap제곱으로 외웁시다. 자, 이런 느낌이야. 따라하세요. 꼭지점과 또 다른 점의 x좌표 차와 y좌표 차의 관계. 예를 들면 여기 축, 꼭지점과 x좌표가 p만큼 차이 난다? 그럼 높이 차이, y좌표 차이는 ap제곱만큼 차이가 난다? 알아놓으면 조금 편할 때가 있으니까 얘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중간 지점 기울기는 무조건 몇이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유용하게 쓰이는 거야.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여기 P, AP제곱 얘는 높이 같은 점에 나는 꼭지점과 X점 차이가 P일 때 Y좌표 차이가 AP제곱이다. 또 다른 그림인 거고. 자, 이 친구가 좀 유용하게 쓰이죠? 따라하세요. 평변은 순변. 이거 무슨 정리랑 관련이 있어요? 평균값 정리. 이 차에서 평균값 정리는 무조건 중간 지점이다. 이것도 알아놓으면 좀 편하니까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2차는 성질이 이게 다예요. 이분에서는.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여기 예를 들면 3x제곱 플러스 땡땡땡 최고차만 알면 되네. 자, 여기가 1일 때 y가 6, 3일 때도 y좌표가 6이래요. 그러면 요 차이가 몇이야? 여기가 4니까 반쪽 2죠. 그러면 높이 차이에 따라서 AP제곱 하면 A가 몇이야 지금 여기서는 최고차니까 3 곱하기 4의 높이 차이가 몇이어야 돼? 4의 A 몇이다 나와야 돼요. 이거 막씩 작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기울기도 마찬가지. 평변은 순변 하면은 1, 3 여기 몇이어야 돼요? 5 중간 지점이니까 이 간격이 똑같은 등차겠죠? 1, 3, 5 이렇게 A가 바로 나와야 되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봐봐. 최고차 개수를 거꾸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점 꼭지점이죠? 얘 X좌표 차이가 몇이야? 2. 그럼 Y좌표 차이는 최고차 계수 1이라면 몇 차이 났어야 돼? 4 차이 났어야 되는 지금 몇 차이 나요? 10억 몇 차이나? 최고차 계수 몇 분의 몇이었구나? 절대값이 2분의 3이니까 이 위로 볼록이죠? A는 몇이나?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결정 짓고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 10을 좀 줄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 3차함수 그래프 성질은 따라하세요. 극대, 극소, 변곡점, 극대 높이 같은 점, 극소 높이 같은 점, 오랜만이죠. 네, 그때 걔네 X좌표 차이가 다 똑같고요. 그걸 P로 뒀을 때, 자, 그럼 극대 극소의 높이 차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자, 이거는 원한다면 나는 잘 쓰진 않거든. 이게 쓸 일이 잘 없긴 한데 원한다면 나는 개념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좀 뇌에 여유가 있다. 공간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외우면 좋아요.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변곡점과 높이 같은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극대랑 높이 같은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공식도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따라서 마369, 마369하고 얘 AP제곱 이렇게 해주면 얘는 참고로 절대값이 없어.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 그거가 반대로 바뀌면 얘도 뒤집히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 없이 마369 AP제곱인데 이걸 쓸 일은 잘 없기는 해. 보통은 이거를 써야 된다. 그럼 그냥 계산을 해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그냥 여유가 되면은 기억해도 나쁠 건 없겠지. 증명은 굳이 하진 않아요. 그냥 계산해보면 되니까. 자, 그 다음 얘를 이제 빼기 함수꼴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기울기 0이 아닌 직선과의 접선을 따라하세요. 극소. 이게 왜 극소로 보냐면 빼기 함수를 만들면 빼기 함수는 이 교점, 접점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될 거라서 이렇게 될 거라서 따라하세요. 극소의 역할. 실제 극소점 아니야. 왜냐면 기울기 0이 아니니까. 따라하세요. 극대, 극소, 변곡점, 극대 높이 같은 점, 극소 높이 같은 점. 의 역할로 해서 우리가 비율 관계를 쓸 수 있다 했었어. 이게 너네가 수출 안 해서 좀 오래돼서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오랜만에 보면 또 기억나지 않을까요? 자, 3차 함수에서는 따라하세요. 변곡점을 지난 직선. 자, 그럼 교점이 하나, 두 개가 더 생기죠? 그때 요 한 칸이 P였다면 요 차이는 몇 P다? 그래서 B로 외울 때 따라서 1대 극선. 이렇게 기억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 4차, 아니, 예시네. 자, 봅시다.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종미. 여기서 A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네. 그 0에서 접하고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있습니다. 네. 그 세근 합이 네. 기준이니까. 여기 근각에서 세근합, 근각에서 관계는 뒷내용이긴 한데 네, 일단 그걸로 설명을 해보세요. 네, 근데 이제 1차는 네. 1차가 3차 함수에서 1차 함수가 2차 함수가 보니까 네. 그 다른 직선의 경우도 있고 네네. 그 합이 일정하니까 네네. 세근 합이 일정하니까 이제 여기서는 6에서 접하고 A에서 뚫고 지나가니까 네. 이 세근의 합이 6하고 A를 더했을 때 네, 몇이 나와야 되죠? 6이 나와야 되니까 A는? 그 마이너스 6이 네,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세근합을 쓴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따라하세요. 극대, 극소, 변곡점. 그러면 이 극대 높이 같은 점의 역할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2점은 X좌표 차이가 어때야 되니까 똑같으니까 변곡점을 결정을 하고 변곡점 X좌표 몇이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이 초록색 직선과의 관계에서도 변곡점은 그대로 변곡점을 유지하고 있어. 따라하세요. 극대, 극소, 변곡점. 얘는 그럼 뭐랑 같은 점인 거야? 극소 높이 같은 점인 거야. 그럼 얘네들의 x좌표 차이가 어때야 되니까? 요 한 칸이 몇이에요 차이가? 4. 여기가 2니까 여기 몇이고? 2. 여기 몇이에요? 요렇게 하면 비율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근데 3차에서는 보통은 세그답을 쓰는 게 좀 더 편했었지. 자, 그냥 경험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 이 친구도 한번 볼까요? 무슨 일이고? 얘는 변곡점선 직선을 쓰는 거고요. 승민아, 여기 A 구해보세요. 어떻게 구할까, A? 일단은 네. 극대 극소 네. 차이가 네. 2분의 3이니까 자, 극대극소라는 차이가 한 칸당 한 칸당 몇이라고요? 무슨 일이고? 아니 그게 아니죠. 이거요? 이렇게요? 그게 다른 거구나. 이게 다른 거죠 이거? 변곡점 지단 직선화의 교점이니까 야 이거 물어보기 전에 몇 대 몇이에요 비율이? 1대4. 요 간격이 3이 지금 여기 간격은 몇이요? 쓰나? 4. 3이에요. 그럼 P가 몇이구나로 해석해야 돼? P가 없어. 여기에 P가 없어. 그런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러면은 네. 이제 4, 2, 3, 극대극소 높이차가 4. 그 다음에 루트 3 3분의 1. 그다음에 루트 3에 3승이니까 뭐라고 쓸까? 이렇게 쓰고 약분의 좀 높이 차이 몇이구나? 12 그럼 여기 A가 몇이어야 되는구나? 8 이렇게 결정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면 식을 작성을 다 할 필요가 없다. 다른 것도 알아놓으면 조금 편하긴 하겠죠? 자, 4차 함수에서는 따라서 삼중근계형 따라서 삼중근 한식은 X축이었다면 얘 식이 삼중근 한식은 가져야 됐어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3대1 내분점 3대1 여기서 기울기에 여기점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이 극대 W 모양에서 여기 극대점에서의 접선하면은 저희 교점은 따라하세요. 1대 루트 2 그래서 이 간격 극대 극소 차이가 P라면 여기 루트 2P다 이렇게 되는 거였고 기울기 0이 아닌 직선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하세요. 삼중근 한식은 빼기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 빼기 함수 얘를 G 얘를 F로 둔다면 빼기 함수 H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평행 접선이 그려진 지점은 몇 대몇 내분점에서 내분점이 생기는 그 X좌표 지점에서 생길 거다. 얘도 마찬가지 기울기가 0이 아닌 직선과 접했어요. 그럼 빼기 함수 만들면은 이렇게 X축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요 차이를 P라고 둔다면 요 차이는 몇 P? 루트 2 따라서 1대 루트 2 X좌표 차이를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예시인데요. 규형 여기서요 F를 다점적 구하라고요? F를 구하라고?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네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저 Y는 X 마이너스 1이랑 네. X는 1에서 그 3중분을 가지고 삼중근 가지고 여기 4가 기울기가 같은 거겠죠? 같은 지점을 표시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3대 1이면은 네. 나머지 한 개는 어. 5겠다. 오겠다. 그러겠네요. 그럼 F 어떻게 식 작성할래? 나도. 인다 3 하면 되겠네. 3. 그 저장가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가지고 플러스 저 X 마이너스 그렇지. 그렇게 좀 2차 3으로 바로 F를 한 번에 작성을 한 거죠.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재환. 너네 지금 거만하는 자세가. 재환, 여기서 F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가보겠지. 예. 그럼 패스? 예. 네, 순호. 예? 모르겠다며. 아니요. 알겠어요? 네. 네네. 다른 친구도 머릿속으로 F식 작성 한번 해보세요. 일단 네. 저게 그 뭐야 X축이잖아요. 그 아니, 화살표 있는 거. 아닌데 미친놈아 X축. 아, 아니네요. X축을 내가 저렇게 기울여 놨겠어? 그냥 예. 기울기 똑같은 점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평행접사. 패스? 모르겠지? 머리가 하시죠? 다음, 순호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1대 루트 1에서
1대 루트 2 해가지고 여기가 극대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때 그럼 이 극소점과의 간격 요 간격과 요 간격이 몇 대 몇 비율일 거다. 1대 루트 2 하면 여기 x좌표가 바로 나오겠지. 몇이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 다음 수는 어떻게 할래? 그리고 대칭일 것입니다. 대칭이니까 빼기 함수가 나머지 어. 저기는 마이너스 음. 그러면 이제 빼기 함수를 써도 네. fx는 네. x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네. x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네. 플러스 x 마이너스 네. 인수정리 따름 정리 3번으로 우리가 바로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 되겠죠. 해서 재원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어디를 생각 못했을까? 여기 루트 2인 걸 생각 못했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 그냥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이상한 생각.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한 생각 그래. 자 봅시다. 이거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거 말 안 해도 내가 아마 너희도 모르게 그냥 쓰고 있을 거야. 상수 분리하는 거.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극점의 개수를 물어보면 자, 일단은 연속인 체크를 해야 되고요. 연속이 아니라면 불연속 지점을 따로 체크를 너희가 해줘야 돼. 그래서 연속인 경우만 확인을 할게요. 자, 연속 함수의 극점의 개수는 hx예요.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 누구의 무슨 변화?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확인하면 되고요. 도함수의 부호를 본다는 건 h'x와 누구의 대소관계를 본다는 얘기예요. x축. 도함수 부호 변화가 알기 쉬운 게 바로 하면 돼. 근데 알기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 그럼 얘를 따라서 빼기 함수로 해서 이 h' 자체가 두 함수의 빼기 함수다로 해석을 해서 내가 걔네들의 대소 비교를 이용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거꾸로 알아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자, 예시가 이렇게 이게 나와 있는데 굳이 여기서는 이 예시에서는 요거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극점의 개수와 극값의 개수가 왜 달라? 왜 달라요? 그 같을 수도 있어. 그렇죠. 예를 들어 가장 일반적인 예시가 뭐예요? 몇 차 함수? 4차 함수에서 무슨 값이 같을 때? 값이 같을 때 이렇게 하면 극대 하나, 극소점 둘인데 값은 극대값 몇 개? 한 개. 극소값 몇 개? 두 개 아니에요. 극소값은 한 개가 됩니다. 극소 점은 두 개지만 극소 값은 하나. 이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뭔가 좀 잘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절대부등식은 최대치수 이용.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꼭 이걸 써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 뭐 할지 모르겠다. 그럼 최대치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F가 항상 뭔데 이게? 이거는 따라하세요. X축을 지난다. 근데 뚫고 내려가면 안 되는데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저 위에서 접하고 위로 되돌아가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짝수계를 인수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번에 뭐 당연히 안 썼나요? 자, 이게 이제 아까 종민이가 썼던 방법이에요. 따라하세요. 근각 계수관계 이용. 자, 예를 들면 fx는 0 하면 f와 x축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지. 자, x축과 0에서 접하고 3에서 뚫고 지나가요. 그럼 얘 식을 인수정리로 작성해보면 누구를 인수로 일단 어떻게 가져야 돼요? x를 몇 개? 2개. 누구 한 개? 3 한 개. 그러면 세근이 뭐인 거야? 0, 3. 세근함이 뭐다? 3. 근데 내가 이 f-g 이 빼기 함수를 만든다고 해도 얘 두 번 미분하면 어차피 얘가 어떻게 돼버리니까 소거되니까. 또는 두 번 미분이 아니라 변곡점이면 두 번 미분이지만 그냥 세근의 합은 3차 함수의 세근의 합은 3차 함과 몇 차 항의 관계야? 2차 항의 관계. 1차 빼봤자 안 변하죠? 그래서 따라서 세근합이 일정하다. 그럼 0, 0, 3 했으면 이 G랑의 관계에서도 세근합이 몇이 이어야 돼요? 3 이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0 하나에 여기 교점 알파로 알파 이렇게 되잖아요. 알파가 몇이구나? 3 이렇게 바로 해. 0, 2분의 3, 2분의 3 해서 3이 된 거구나로 거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이해되니? 네. 변곡점의 좌표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4차에서는 어떻게 될까? 종역. 자, 알파 어떻게 구할까요? x축과 점 네, 네근함이 몇이에요? 네근이 뭐가 나와요? 일단 뭐가 나온지부터 말해보자. 0033 0033 이렇게 나오죠. 네근 합이 몇인 거예요? 6 이렇게 되지. 그 다음 직선과의 관계야. 마이너스 뚫고 지나가고 알파에서 접하고 5에서 뚫고 지나가는데 그러면 네근이 뭐가 나와야 돼? 알파 마이너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다 더하면 몇 알파? 그 다음 삼성은 뭐가 나와요? 2알파 플러스 4 2알파 플러스 4가 6이다. 2알파가 2알파 맞는 거 맞는데?
지금 암상 실수.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인수약분. 인수약분. 이거는 되게 특별한 상황에서만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이거 언제 쓰는 게 좋냐? 따라하세요. 세 도형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주로 그 도형 중 하나는 x축을 끼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따라서 x축, X축 3차 함수, 1차 함수가 1차 함수. 셋이 만난 점이 있어. 몇 콤마며? 이거 봐요. 그럼 이 인수를 얘네를 내가 방정식을 작성했을 때 무조건 1을 실근으로 가져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근 하나를 따로 빼놓고 나머지 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인수약분의 묘합니다. 자, 봅시다. 일단 이걸 F라고 3차를 F로 그릴게요. F랑 X축의 교점이 지금 1, 3에서 1의 척하고 3에서 뚫고 지나니까 실근 1, 1, 3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내 순수상으로 편의상 써놨어.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럼 얘를 따로 빼가지고 1을 하나 따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X만을 따로 빼낸 다음에 여기서 실근을 구해도 1, 3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공통인수를 약분한 방정식 실근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랑 이제 1차 함수도 마찬가지. 1차 함수의 x축의 관계, 1차 함수와 이 3차 함수의 관계에서도 1을 따로 1 하나를 어차피 다 공통으로 가지니까 x만을 하나 빼놓고 나머지 부분을 관찰을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게 오른쪽 내용이 그 내용이고 여기서 일단 한번 볼게. 자, 그래서 얘는 하나 빼면 1, 3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럼 x-1, x-3, x축 교점 x축 1,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요. 3차 함수랑 1차 함수의 실근이 일단 여기 1에서 뚫고 지나가고 3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여기 알파라고 둡시다. 알파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접하고 있으니까 알파를 몇 개의 인수로 가져야 돼? 두 개의 인수로 가져야 거죠. x-알파를. 그래서 얘네들의 실근을 구해라 그러면 한쪽으로 우리가 넘기지 말고 넘겨서 묶어냈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1을 하나 가질 거고 그냥 알파 몇 개를 더 가질 거다. 두 개 더 가질 거다. 그래서 x-1 하나 덜어내서 얘 따로 빼고 남은 부분 여기에서 이제 실근을 구하면 거기서 뭐가 나와야만 한다. 알파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자, 이 3차랑 1차의 실근이 뭐가 나온다고요? 1, 알파. 근데 내가 x-1 묶어내고 남은 부분에서 내가 실근을 따진다면 1 하나 빼야 되잖아. 그러면 묶어내고 남은 부분만 쓰면 거기서 뭐가 나와줘야 된다고요? 알파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인수 하나는 약분시켜버린 다음에 여기서 그래프 그려보면은 얘는 2차 함수, 아래로 볼까 2차 함수죠? 그래프 바로 그려. 1, 3. 근데 얘는 상수 함수죠? 근데 걔가 무슨 근을 가져야만 한다고요? 중근 가지려면은 m의 위치가 결정이 돼야 돼. 어디에 딱 걸쳐 있어야 돼? 여기 걸쳐 있어야 돼. 차이가 몇이죠? 2 절반이 몇이야? 1. 그럼 이 높이 차이는 1이어야 돼. 그럼 여기 m 값이 마이너스 1에다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구나를 미정계수를 이 약분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이거 되게 특별한 상황에 쓰는 건데 사실 3차에서는 쓸 필요가 없어. 언제 이용하냐? 4차에서 엄청 필요해. 자, 4차일 때도 마찬가지. 자, 0과 3에서 x축이 접하는 4차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3에서 그은 접선 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때 이 접점의 x좌표를 구하고 싶다.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따라하세요. x축 4차 1차 얘네 셋이 지금 어디에서 만나고 있지? 3콤마요. 그럼 x-3을 인수를 약분시킨 다음 관계를 파악해보자는 얘기야. 봐봐. 자, 여기서 지금 얘는 x 2개, x-3 2개지? 공통인수 누구를 지금 약분시키려고 하는 거야? x-3을 덜어내면 몇 차 함수가 되겠네? 3차 함수.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0에서 접하고 3에선 접하는 게 아니라 뚫고 지나가는 게 되겠지. 하나 없애서 이 하나 약분시켰으니까. 자, 그런 다음 이 1차 함수는 x-3 인수로 갖고 있는데 그거 약분시키면 무슨 함수가 되버릴까? 3차 함수가 되겠죠? 그럼 생각해봐. 지금 얘 직선과 이 4차가 요 점에서 뚫고 지나가고 접하고 뚫고 지나갔지. 그럼 여기 뚫고 지나가는 점이 인수가 몇 개인 거야? 빼기 함수가? 한 개였을 거야. 그럼 얘 빼버리면은 이 1차 함수와 3차, 4차 함수 인수 약분했을 때 여기서 요 인수 하나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접점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2개. 그래서 한 점에서 뚫고 지나고 한 점에서 접해야 되니까 여기 m이 결정이 되는 거야. 저 기울기를 바로 결정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차 2가 p가 몇이겠네 보면 1이겠죠? 그러면 높이 차이는 4겠네요. 4에 3, 4, 4지? 0 여기 몇이야? 아씨 기울기 마이너스 4였구나. 이렇게 바로 기울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되게 특별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거긴 한데 이 계산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자, 지금 얘가 공통 여기 지금 세 그래프가 세 도형이
다 상품 마형을 지나죠? 그러면 따라하세요. x-3을 공통인수로 갖는다. 그럼 인수를 약분을 시킬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y는 m 한 다음에 x만 3 이렇게 생긴 거였을 거 아니야. 자, 인수 하나 소거시키면은 몇 차 함수가 되고? 얘는 몇 차 함수가 되겠네요? 상수함수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얘는 없어질 거고 남은 교점들을 보면 접점 하나랑 왼쪽에서 교점 하나 나올 거 아니야? 따라서 왼쪽에서 뚫고 지나가고 오른쪽에 접한다. 그런 다음에 이 3차를 바로 그렸더니 이렇게 그렸어? 자, 상수함수의 위치가 따라서 왼쪽에서 뚫고 지나가고 오른쪽에서 접한다. 그래서 여기를 m 결정해서 4의 3승에서 이렇게 4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에서 길이가 마이너스 4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인수약분을 이용하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엄청 제한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라 이거 모른다고 문제가 안 풀리진 않지만 아주 특별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쉽게 빠르게 싹싹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 알아놓으면 좋을 거야.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수학하 내용이긴 한데요. 이 기출에 있어서 얘도 좀 추가를 시켰고 그 다음은 이제 끝이네. 자, 이거는 시리즈가 몇 개가 있어요. 우리가 fx가 x다 하면은 좀 몇 개 소개를 좀 해줄게요. 방정식 f 시리즈가 fx는 x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항등식인 경우도 있어요. 항등식 fx는 x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방정식 한 다음에 기본적인 유형만 얘기를 하는 거야. fx는 fx 이렇게 되는 요게 일단 이 세 개가 기본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수학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뤘었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지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일단 얘를 알고 나면 얘가 조금 편해지거든. 자, 일단 여기에는 요 가운데 것만 내가 지금 예시로 써놨어요. 자, fx가 x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따라하세요. y는 fx, x는 fy, 두 도형, 함수가 아니라 도형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 자, 얘는 그럼 x, y를 바꿨지. 어디에 대칭시켰다는 얘기야? yx에 yx를 대칭시킨 거야. 얘네들의 교점 구해라 그러면 연립할 거 아니에요. 연립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요 y 자리에다가 y, 그리고 요 친구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식이 위에 있는 fx가 x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의 서로 다른 실근과 얘네 둘의 교점의 x좌표가 같은 의미다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네, 일단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자, 참고로 얘네들의 교점은요, 둘 중에 하나 따라서 yx 위, 대칭상, yx 위에 있거나 yx에 대한 대칭상으로만 존재를 해야 돼. 자, 예시를 들어놨어요. f가 3차 함수. 이게 만약에 이거 약간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따라하세요. 역함수 y 교점. 역함수 y 교점이면 따라하세요. 증가된 모두 yx의. 근데 감소할 때는 yx 위에 대칭상, yx에 대한 대칭상으로 존재하고 yx 위에 몇 개밖에 존재할 수 없을까? 한 개밖에 있을 수가 없거든. 근데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1대1 대응이 아니죠. 감소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yx 위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대칭상도 여러 쌍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도 존재할 수가 있고, 자, 그때 얘 같은 경우는 그럼 교점이 지금 몇 개인가 봤더니 하나, 그 다음에 요 f를 따라가는 게 관찰이 편해요. 둘, 여기 셋, 넷, 다섯, 여기 5개가 존재하겠네. 자, 그때 얘네들은 어디 위에 점인 거고 얘네들은 어떤 관계인 거야? 대칭상, 이런 관계. 여기 알파 코마 베타다?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베타고야. 여기가 만약에 x좌표가 알파다 그럼 y좌표가 알파.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참고로 이제 얘 같은 경우 그래서 방정식인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따라하세요. yx에 대칭시킨 도형과의 교점 이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 그 항등식 항상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 항상 x에 뭘 집어넣어도 다 생긴다는 얘기는 y, 이거 아까 저기서 y는 x에 대해 대칭시킨 도형 y 교점을 봤는데 그게 모든 실수가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완전히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 겹쳐진다는 얘기야. y는 x에 대칭을 시켰는데 겹쳐졌다고 원래 거랑? 그럼 원래 어땠단 얘기예요? 원래 y는 x에 대칭 2였단 얘기인 거야.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는 어떤 무리함수가 있다면 대칭선일 테니까 내가 얘를 대칭시켜도 처음이랑 완벽히 어떻게 돼요? 똑같죠? 또는 이제 기울기가 1인직선 여기 딱 y는 x랑 겹쳐진다면 대칭시켜도 똑같지? 또는 기울기가 마이인직선 하면 수직 이렇게 되면 대칭시켜도 처음이랑 어때요? 똑같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yx에 대한 뭐 원일 수도 있고
도형 원이랑 중심이 yx 위에 있다면 대칭에는 처음이랑 완벽히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방정식일 때와 항등식일 때 다른 방법이 달랐어. 자, 우리가 수하에서 주로 했던 건 뭐였냐면요,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놨을 때 저거 fx가 x다를 만족시키는 뭔가를 찾는 이런 거였단 말이야. 수투에서는 저런 대응을 쓰지는 않고 우리가 그래프를 직접 좌표평면에 그려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yx의 대칭시킨 도형과의 교점, 그때 x좌표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다라는 거고, 항등식일 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y는 fx가 어떤 애였다, 원래 yx에 대한 대칭인 그래프였다고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제가 이해했어 이거? 자, 그 다음 이 친구가 이제 문제 기출에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할 때 없더라고. 그게 교육청 기출이어서 어떤 건지 일단 평가원 기출은 없더라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나나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나? 속함수치화. 자, 이 친구 여기 따로 한번 써볼게요. fx fx죠? 얘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따라가세요. 합성함수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특별하게 풀면 돼. 근데 모르겠다 그럼 일반적인 풀이로 가야 되죠? 따라하세요. 합성함수는 속함수치화. 그럼 내가 얘를 누구로 둘까요? 주로 t로 두죠? 그러면 t는 fx와, 그럼 얘를 t로 치환, 그럼 얘도 같이 t로 치환이 되겠죠?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변하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t는 fx 하면 얘 적혈평면에다 그리면은 무슨 축의 역할을 누가 대체하는 거야? y축의 역할을 t축이 대체를 하게 되는 거고, 자, 이 친구도 좀 특이해요. 기준 문자가 t가 되니까 그럼 나는 y는 이렇게 풀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방정식 t에 대한 방정식은 뭐 교점 그래프를 그리는 땡땡땡에서 풀었을 때 이제 t가 뭐 t1과 t2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자, 원래 fx가 fx다 이거를 내가 두 개로 쪼갠 거잖아요. 얘를 풀어 이건 두 개를 만족해야 되는데 얘를 풀어서 이거 간단해졌어. 그럼 이제 이 식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거야? t1은 fx, 그 다음에 t2는 fx, 이렇게 우리가 풀게 되는 거였지. 이런 유형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나왔을 때 바로 다룰 수가 있겠죠. 문제로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수학 하에서는 어떻게 이제 예시가 들어갔었냐면 이게 이렇게 예시가 들어간, 여기가 4, 2, 여기가 4, 이렇게 된 2차 함수가 f라고 합시다. 자, 그때 문제에서 x는 fx, x부터 할까요? 이거 의 방정식이야. 실근을 구하 쉬우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규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이거는 x예요. x일 때랑 fx일 때는 다르죠. 이 가운데 거야. 어떻게 처리하는 거였지? yx에 대한 이 f를 뭐 시키고 대칭시켜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도형의 이름이 따라서 x는 fy. 얘가 역함수가 존재했다면 내가 양변에 f 인버스를 취해줘서 y는 하고 f 인버스 x를 쓸 수 있었겠죠? 근데 얘는 뭐가 존재하지 않아서, 역함수 존재하지 않아서 이렇게는 쓸 수가 없고 그냥 xy를 바꿔놓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는 되나요? 자, 교점 몇 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니까 이 x좌표가 이게 실현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fx는 fx. 이렇게 되면 이 식 두 개로 쪼개라 그랬죠? 뭐는 fx랑? t는 fx. 그 다음에 ft는 t.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 친구 지울게요. 다시 그려줄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너네가 익숙한 친구도 있고 좀 까먹은 친구도 있을 텐데, 익숙한 친구도 한번 그냥 복습 겸 잘 들어보세요. 2, 3, 여기가 4 이렇게 되고, 자, 그때 얘는 내가 원래 이게 x축 이거 이게 y는 f 뭐였어요? x였단 말이야. 근데 이거 내가 따라하세요. 방부등식은 그래프의 위치 관계. y는 ft와 y는 t. 기준 문자를 t로 해석한다면 이 그래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이 축만 무슨 축 바꾸면 돼? t축 바꾸고 이거 y는 f 이렇게 하면 이걸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y는 ft가 되고 그럼 얘는 몇 차 함수인 거야? 1차 함수가 여기다가 누구를 그려봐요? y는 t니까 y는 x처럼 여기 이렇게 쭉 그려주면 이게 y는 t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교절 몇 개? 두 개니까 t값 몇 개 나온 거야?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2 이렇게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얘를 이제 풀어서 내가 알기는 사실 t는 이거 만족하는 걸 이 동치 표현인 거죠. 이게 뭐로 바뀌었어? t1 또는 t는 t2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때 그럼 얘네 둘을 내가 t 뭔지 모르니까 t로 써놨는데 t를 구해버렸어, 두 개를. 자, 그래서 그럼 다시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제는 기준 문자를 누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x로 보는 거예요, 기준 문자. 그럼 y는 t와 y는 x, 그래서 여기 다시 x로 바꾸고 다시 x로 바꿔. 그럼 얘는 y는 fx 그래프 또 그대로 쓸 수 있지. 이 친구는 무슨 함수가 돼버릴까요? 상수함수인데 높이가 뭐라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가 y는 x 위점이라 x좌표가 t1이면 누구도 t1이에요? 여기 지나는 요 직선이 y는 t1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지나는 요 직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y는 t2 이렇게 되겠지. t2 안 썼으니까. 자, 그래서 fx랑 y는 t1, fx랑 y는 t2 교점을 구하면 되니까 자, t1과의 교점 몇 개? 두 개. 1일 기준으로 여기 대칭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t2과의 교점 몇 개? 두 개. 1일 기준으로 대칭이 두 개가 이렇게 쌍으로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정도는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자, 이거 지원이 이거 줄면 안 되는데요. 이거 너무 쉬워서 좋은 건 아니죠? 네? 많이 피곤해. 자, 그 다음 위치 속도가 속도의 정의. 여기 뒷부분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고요? 도보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가속 도보가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두 점의 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뺀 다음 뭐 씌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속력을 구해라 그러면 속도에 뭐 씌워주고 그다음에 가속도의 크기 구해라 뭐 씌워주고 이렇게 표현. 평면에서는 우리 직선에서는 완전 간단했죠. 평면에서 좀 귀찮아졌던 거지. 자, 그 다음 직선운동 위치 속도가 속도 이건 우리 굳이 안 해도 돼요. 자, 우리 두 점의 운동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따라하세요.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 생략된 말이지.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니까 무슨 계수 구하면 돼요? 넓이의 변화율 구해라 그러면 넓이 ST는 작성한다요? S 프라임 해가지고 미분 계수를 구하면 된다. 라는 내용이었죠? 자, 조금 쉬었다가 문제 보여주세요.